분노라는 감정, 화라는 감정이 전염성이 매우 강하대요. 화라는 감정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백까지 사줬어. 선물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선물까지 해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 룰루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애가 장난을 치다가 물을 엎었어. 엄마가 닦을 테니까 저기 가서 놀고 있어. 알았지? 그런데 그날 만약에 남편이랑 대판 싸웠어요. 애가 뭐 물 엎어놓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바로 이렇게 해야지. 야! 엄마가 조심해야 했지!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가지고 제 생각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걸로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서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주제에 대해서도 뭐 댓글이나 DM으로 많이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는 큰 힘이 되니까 조금 버거워도 눌러주시면 저는 정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영웅과 지성철입니다. 오늘은 아나의 일기님이 현명하게 화내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영상 하나를 보고 와볼까 합니다. 엄마 진짜 힘드시. 영상 잘 보셨나요?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와 진짜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분명히는 부모의 마음으로는 잘 되라고 우리 애가 잘했으면 좋겠어서 우리 애가 좀 더 깨끗하고 청결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서 하는 행위들인데 이거를 싫어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와 진짜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도 아이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나도 내가 아이를 훈육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나의 일기님은 이미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고 부모로서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진짜 와 이거는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이거를 딱 보니까 우리 엄마가 삼형제를 키웠거든요. 삼형제를 키웠는데 저도 어릴 때 저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막 지하철에서 뛰어다니고 동생한테 장난친다고 막 뭐 뺏어가지고 야 내 거야 이러면서 가져가고 이러면서 컸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삼형제를 엄마가 커버하면서 키웠다는 게 진짜 엄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만큼 부모라는 게 엄청 대단하고 엄청 희생하고 또 내 아이를 위해서 산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아이가 화를 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릴 때 어떤 아저씨 집에 놀러 갔던 것 같아요. 아저씨 집에 놀러 갔었는데 아저씨 집에 저기 이 어떤 서랍 위에 돈 500원짜리랑 100원짜리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원짜리랑 100원짜리가 막 있으니까 나는 어린 마음에 이 동전이 있으면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 집 앞에 그 이제 문방구에 그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 짱깨뽀 게임이 있었어요. 저는 유일하게 그때 500원, 1000원 이렇게 돈이 있으면 500원, 1000원이 아니죠. 한 100원, 200원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동생하고 둘이 짱깨뽀 게임을 하러 갔던 것 같아요. 그 짱깨뽀 게임을 해가지고 이 100원으로 이 짱깨뽀 게임을 해서 돈을 더 따가지고 100원짜리 과자를 사 먹을까? 아니면 이 짱깨뽀 게임을 안 하고 이 100원으로 과자를 하나 사 먹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짱깨뽀 게임을 하면은
저는 어떠한 확률로 과자를 더 많이 사 먹을 수 있는데 이 짱깨뽀 게임을 안 하면 저는 과자 한 봉다리만 먹고 끝이에요. 그리고 저는 100원, 200원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근데 딱 서랍 그 위에 어떤 아저씨 집에 가니까 5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이 막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와, 개 탔다. 이게 대박이네. 이거 가져가서 짱깨뽀 게임을 하면 몇 판이야. 이러면서 이거를 막 주섬주섬 해서 주머니에 넣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걸 주머니에 넣고 집에 왔는데 제가 집에서 이 돈을 꺼내지도 않고 그냥 주머니에 넣고 있었나 봐요.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데 이것도 저도 잘못됐다는 거를 알고는 있고 인지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정말 진짜 아빠한테 죽도록 맞았습니다. 미친 듯이 맞고 그 돈을 다 갖다가 이제 거기에 그 거기 이제 아저씨한테 갖다 드리고 나서 저는 집에 팬티만 진짜 옷 다 벗기고 팬티만 입어서 마당으로 쫓겨났어요. 그 마당으로 쫓겨나 있는 상태에서 또 그날 두드려 맞았고 눈물까지 진짜 엄청나게 울면서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린 마음에 그 100원, 200원, 300원 했던 그 동전을 가져와서 엄청나게 혼났던 기억. 근데 그 혼났던 기억으로 인해서 제가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이 무의식중에 생겼나 봐요. 저는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심부름을 하건 무엇을 하건 간에 저는 무조건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심부름이라는 게 제 와이프는 아빠한테 이제 심부름 같은 걸 받으면은 뭐 10,000원을 받아서 만약에 5,000원짜리, 6,000원, 7,000원짜리 심부름 하고 오면은 그 나머지 돈을 이제 용돈으로 받거나 심부름값 이러면서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10,000원을 받건 1,000원을 받건 1,000원을 받아서 900원짜리 심부름을 해도 100원이 남아도 돌려줍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거에 대한 거래는 엄청나게 확실한 개념이 생긴 것 같아요. 친구 관계든 어떤 사람 관계든 간에 100원, 200원, 1,000원, 10,000원 단위까지 거의 칼 같은 것을 지키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마음속에 상처가 돼 있고 그 상처로 인해서 뭔가 이제 제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틀을 만든 거죠. 만약에 그때 부모님이 이거는 이래서 잘못된 거고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철아 앞으로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타일르면서 계속 설명을 해줬다면 또 어떠한 방향으로 제가 바뀌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 돈에 대한 결핍과 그런 결핍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고 그런 호기심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저는 화를 내시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거, 화를 알리는 것보다 이게 왜 잘못됐는지, 이게 왜 하면 안 되는 일인지를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명하게 화내는 방법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님들은 화를 내는 것과 얘기하는 거, 훈육하는 게 다 우리 애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애가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아이가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이런 것을 원하진 않기 때문에 저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방법보다 화를 좀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화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자리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피하라는 겁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피해서 한 30초, 한 3분 정도 걸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화났지?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나서 내가 뭐 때문에 욱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즉각적으로 아이한테 바로 화를 내버리면은 내가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크게 하지도 않았는데 화를 낼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난 경우에 그 방향에서 바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잠깐 그 자리를 벗어나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분노라는 감정, 화라는 감정이 전염성이 매우 강하대요. 화라는 감정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떠한 얘기냐면은 만약에 우리 애가 물을 엎질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을 엎질렀어요. 그런데 그날은 기분이 엄청 좋은 날인 거예요. 막 날씨도 막 화창하고 거기다가 남편이 백까지 사줬어. 선물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선물까지 해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 룰루 이러고 있는데 그날 갑자기 이제 애가 장난을 치다가 물을 엎었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애야 괜찮아 괜찮아. 그거 닦으면 돼. 닦으면 돼. 엄마가 닦을 테니까 저기 가서 놀고 있어. 알았지? 엄마 할게. 저리 가. 저리 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아주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그렇게 애는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바로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날 만약에 남편이랑 대판 싸웠어요. 그날 남편이 그 전날 남편이 뭐 술을 진탕 먹고 와가지고 뭐 술 냄새 팡팡 풍기면서 왔어. 내 빨리 자야 되니까 건드지 마. 뭐 이러면서 남편이 방에 가서 잤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술 냄새가 계속 나. 술 냄새가 계속 나고 막 승질이 나가지고 남편하고 대판한판 거예요. 아침부터 막 고성이 오가고 막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근을 시켜놓고 애를 보고 있는데 애가 또 얘는 또 눈치가 왜 이렇게 없는지 뭐 물 엎어놓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바로 이렇게 해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바로 야! 엄마가 조심해야 했지!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이제 너 가만히 있으랬잖아. 왜 가만히 안 있어가지고 이거 난장판을 만들고 있어? 이러면 애는 몰라요. 착각을 해요. 어느 날은 물을 엎었는데 혼내지도 않고 어느 날은 물을 엎었더니 대판 혼내고 이 감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난 애에 대한 분노, 화라는 감정이 아닌 남편에 대한 분노, 화라는 감정이 애한테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수직 하강을 한 거죠. 분노라는 감정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감정, 왜 화가 나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 걸으면서 3분 동안 생각하기, 걸으면서 2분 동안 생각하기. 즉각적으로 거기를 벗어나세요. 그리고 애기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짜증나게 하는 것들과 그런 것들이 대부분 거의 부모의 잘못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들은 처음 부모가 됐고 이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잡아주지 못하고 나도 처음 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현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런 거를 물어보고 이런 거를 공부함으로써 더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노력하는 충분히 좋은 부모가 될 거예요. 저도 이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책을 저는 좋아하는데 책을 읽는 것 중에 아이에 대한 신 같은 존재, 오은영 박사님의 책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추천드릴까 합니다. 책 중에 이게 있어요.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금쪽 같은 내 새끼의 오은영 박사님, 그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 어떠한 상황들을, 그리고 아이가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어떤 방식으로 훈육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고 이거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시면 더 좋은 부모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때까지 행복명호가 진성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강의로 찾아올게요. 안녕.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